여러분, 영국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영국의 젊은 세대가 외국 거리 한복판에서 한국어를 알아듣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600년 역사의 우리 한글이 셰익스피어의 나라인 영국 사회와 교육계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런던 뉴몰든 한글학교는 수강 신청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영국 정부까지 이 흐름에 동참해서 옥스퍼드 대학과 한국어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사회 문화를 넘어 교육 시스템까지 뒤흔들 수 있었던 한글만이 가진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20년 넘게 세계의 뉴스를 취재해온 BBC 수석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자국 중심적 교육에 익숙했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이 한국어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 숨겨왔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가 알아듣지도 못한 낯선 언어 한국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유,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수석 저널리스트 줄리안 해밀턴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의 뉴스를 다루며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얼마 전 저의 조국 영국, 그것도 런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아닌데 갑자기 한국어로 질문하고 답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 눈앞에 벌어진 거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베이커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한국 연세대에서 유학 중인데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런던의 봄은 특별합니다. 겨울의 어둠과 우중충한 우울함을 털어내고 생동감이 돌아오는 시간이죠.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언어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동양의 언어들도 들렸습니다. 이런 다문화적 풍경은 런던의 일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동양인 여성 관광객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투른 영어로 물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버킹엄 궁전이 이쪽 맞나요? 영어 잘 못해요. 미안해요. 그녀의 머뭇거리는 모습에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 설명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던 10대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버킹엄 궁전 가시려면 이쪽으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가세요.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놀라웠던 건 그 아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순수 영국인 소년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 엘리자베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건넨 겁니다. 그녀의 발음과 억양은 마치 한국에 5년은 산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관광객은 놀람과 기쁨이 교차한 표정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들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딸이 그리고 지나가던 영국 소년이 왜 한국어로 대답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대화가 끝나고 관광객이 떠난 후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소녀는 또 누구지? 너의 친구니? 아니요, 아빠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요즘 런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트렌드라고? 한국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왜 하필 한국어를 선택하지? 제 말에 엘리자베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한국어는 요새 영국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문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라고요. 저는 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글? 과학적인 문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최근에 한국은 블랙핑크, K 콘텐츠 정도로만 알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나라의 언어가 트렌드가 되고 제2외국어처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과거에 영국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무언가 혁명 같은 바람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거리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중심가 지하철 광고에 쓰여진 한글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음식점 외부 메뉴판에도 고풍스런 한국의 이미지와 함께 한국어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과거 런던 중심가를 상상해보면 옥외 광고나 거리 간판들이 대부분 한글이 아닌 영어로 번역되어 홍보되고 있었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보니 진짜로 변화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런던 시내의 한 서점 창가에는 한글 교재가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엘리,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영국에서 왜 갑자기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제가 엘리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특히 영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언어라. 영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한국의 문화, 특히 음악과 드라마, 영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진 거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사회 현상을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특집 기사로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영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통계 자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재 영국의 약 80개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런던 뉴몰든에 있는 한글 학교는 수강 신청이 폭증해 대기자 명단이 몇 달씩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보수적이고 타국가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영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문화를 넘어 언어까지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영국 교육계의 중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BBC 저널리스트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엘리자베스가 영국이 아닌 한국의 대학교를 선택하고 한국어에 이토록 깊이 빠져들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에 부는 한글 바람, 그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제 딸과의 대화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한글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런던의 거리의 모습을 바꿔놓을 만큼 왜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듣기엔 그저 흥겨운 노래였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분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엘리,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지난 학기 한국 생활이 어땠는지 아빠가 너무 궁금한데. 물론이죠, 아빠. 잠시만요. 테이블에 앉은 엘리자베스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보물을 이제야 보여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빠, 한국 캠퍼스 문화는 정말 재밌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은 놀 땐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땐 무섭도록 집중해서 공부할 줄 아는 만능인들이라는 거죠. 저한테도 엄청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는 제가 한글 동아리의 리더로 뽑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 굉장히 새로운 도전인데? 근데 한글 동아리라고. 무슨 연구를 하는데? 저의 의아한 표정에 엘리자베스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 글자 옆에는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너무 달라요.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예요.
15세기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임금님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직접 창제하셨대요. 세종대왕, 그게 어떻게 중요한데? 아빠, 당시 동아시아는 모두 한자를 사용했어요.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귀족들만 읽고 쓸 수 있었죠. 이건 우리 서양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들을 위한 한글을 창제하신 거죠. 흥미롭긴 한데 그게 지금 영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니? 엘리자베스는 아빠가 참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인내심을 갖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과학인 거죠. 각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디자인 철학이 있었다고. 놀랍구나. 너희 동아리에서 이런 내용을 나누고 더 나아가 한국어도 함께 배운다는 거지. 네, 아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언어가 말이죠.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BBC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항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 있었죠. 하지만 엘리, 이게 BBC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현상일까? K문화 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잖니. 엘리자베스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한 후 한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한국어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한 거 알고 계세요? 한국어 학습이 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지금 우리 영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저는 엘리자베스의 열정 어린 설명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빛나는 확신과 자부심은 저로 하여금 이 주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넌 어떻게 한국어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된 거니? 단지 학술적 관심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어요. 아빠, 한국어는 감정을 담는 언어예요. 영어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과 형용사들을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건 깊은 유대감, 애정, 그리고 인간적 따뜻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한글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특히 감정의 세계를 말이죠. 저는 딸의 감정적인 고백에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국어에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한글의 특별함은 뭐지? 왜 하필 한글일까? 아빠,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단 몇 시간 만에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한글은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으셨어요. 문맹률을 낮추고 지식을 보급하려는 확고한 목표로 만들어진 문자인 거죠. 엘리의 말을 들으니 요즘 영국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일부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죠. 한글의 철학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엘리는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그녀는 한글에서 교육의 평등,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BBC 사무실에 들러 이 주제에 대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렌드 리포트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영국에 부는 한글 바람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600년 된 철학과 지혜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 저는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우리 영국인들은 너무 자국 중심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세계 문화유산인 한글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 거리의 간판과 광고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영국 내 다양한 문화의 흐름,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이 한국에서 무엇을 더 발견했는지, 왜 그녀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영국 BBC 저널리스트인 저에게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었고 무엇보다 제 딸의 인생을 변화시킨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BBC 본사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저널리스트로 살아오면서 특종의 냄새를 맡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편집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줄리안, 요즘 뭐 재미있는 소재 찾았나? 다음 주 특집으로 넣을 만한 기사가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어요. 영국 학교들에서 한국어 학습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도 아니고 이게 특집 기사감인가?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영국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먼 나라였고 한국어는 이국적인 언어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마이클, 제 딸 엘리자베스가 한국 유학 중인 건 알죠? 며칠 전 런던의 거리에서 본 말도 안 되는 장면도 있고 딸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글이 최근 영국 교육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경력 있는 기자였기에 일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좋아, 줄리안. 일주일을 줄게. 그동안 실질적인 증거와 통계, 전문가 인터뷰를 확보해와. 설득력 있는 특종이라면 특집으로 다룰 수도 있어. BBC를 나서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영국 내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저명한 대학의 언어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 학생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영국 교육부였습니다. 오랜 인맥을 통해 교육 정책 담당자인 제인 윌슨과의 만남을 성사시켰어요. 줄리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 딸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최근 들어 영국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실제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제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2012년에는 영국 내 단 2개 학교만이 한국어 수업을 제공했지만 2024년 현재는 80여 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특히 한글 학교는 수강 오픈을 하면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영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서 있는 거나 다름없죠. 다른 언어 수업은 변화가 거의 없는데 유독 한국어 수업이 확대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인은 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한국어 학습이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글이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인의 말에 저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글로벌 언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비유럽권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한글은 그 과학적 체계성으로 인해 언어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부를 나서며 옥스퍼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제인이 언급한 연구팀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옥스퍼드에 도착하니 캠퍼스는 여느 때와 같이 고풍스러운 분위기였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동양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았어요.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마저 한국어가 들리고 있었죠. 예전에는 길거리나 캠퍼스에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언어가 말입니다. 언어학부에서 제임스 해리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언어 전문가였고 영국 정부와 한국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이끌고 있었어요. 해리슨 교수님, 한국어가 영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밀턴 씨. 우리 연구팀은 3년 전부터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는 연구실 벽에 붙은 한글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논리적인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체계성이 학습자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한국어인가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말이죠. 해리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 교육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식 전달 방식의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교육 방식에만 의존해왔어요.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탄생한 문자입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창제했죠. 이것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영국 교육의 엘리트주의를 늘 문제로 생각해왔으니까요.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나요? 놀랍게도 집중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글은 논리적 구조를 가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의 논리적 사고 부분이 자극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런던 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한 학교 중 하나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한 교실을 주변으로 한글로 쓰인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름다워 사랑스럽다 같은 의미였죠. 교장 스미스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해밀턴 씨,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BC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스미스 선생님,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몇 년 전 우리 학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조했고 특히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았죠. 그때 교육 컨설턴트가 한글 학습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범 과정을 운영해 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6개월 만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읽기와 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발음 그대로 쓰는 체계라 학습 부담이 적거든요. 이런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정규 과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은 저를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은 여전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입니다. 취미는 축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요. 신기하고 배우기 쉬워서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니? 한글은 퍼즐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영어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철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학교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런던 뉴몰든 한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에만 운영되는 한글 학교였지만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해밀턴 씨,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김 선생님, 이렇게 많은 영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창구입니다. 아이들은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한글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아름다움입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며 언어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합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한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쓴 한글 문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의 취재를 마치고 BBC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한글은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평등의 문자였고, 그 정신이 지금 영국의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BBC에 도착해 마이클에게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한글은 영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특히 교육 불평등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처음으로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좋아, 줄리안. 이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해보게. 한글, 영국을 바꾸다라는 제목은 어떤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 엘리자베스가 알려준 이 언어의 세계가 이제 영국 전체에 소개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런던의 밤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영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이미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편집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줄리안, 솔직히 말해서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잠깐 유행하는 K-팝 덕분에 잠시 뜨는 거 아닌가? 기술 담당 에디터인 토마스의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래, 영국 아이들이 BTS 노래 몇 마디 따라 부르는 걸 가지고 교육혁명이라 부르는 건 좀 과장 아닌가요? 그들의 조롱 섞인 반응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국인들의 오만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를 얕잡아보는 오랜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온 팩트를 보세요. 영국 교육부와 옥스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가 있고 한글 학습이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현상입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회의적인 표정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 놓인 가디언 신문의 문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 음악 영화를 넘어 언어와 문화로. 기사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영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식당의 증가, 한국어 강좌의 인기, 심지어 영국 기업들이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 변화를 감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고 단지 저희 BBC 동료들만이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추가 취재를 위해 런던 교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발표 수업 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학생이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하게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경청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발표한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왜 한국어로 발표하기로 했나요? 제 질문에 16살 소녀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 때문에 발표를 두려워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글은 발음하기 쉽고 논리적이에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광고판에 한글로 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였지만 한글 문구가 영어보다 더 크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한식당들도 이제는 메뉴판에 한글을 당당히 표기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라 이미 영국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동료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실제 영국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어요. BBC로 돌아와 편집장 마이클에게 이 모든 경험을 전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글은 이미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영국 사회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다큐멘터리 제작 승인이 난 후,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제 딸 엘리자베스가 떠오르더군요. 그녀는 일주일 후면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엘리자베스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서둘러 종이를 접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엘리자베스가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위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아빠, 이 편지는 한글로 썼어요. 아마 읽기 어려우실 테니 영어 번역본도 함께 넣어둘게요. 영어 번역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영어의 파더와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단어죠. 아빠, 제가 왜 한글에 이토록 매료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다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다리를 통해 아빠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편지 옆에 놓인 한글로 된 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었지만 그 속에 딸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 내 편지 읽었다. 정말 감동이었어. 그리고 나도 사랑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다 큰 딸을 오랜만에 꽉 안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빠, 러브 유가 한국어로 사랑해요.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해. 제 서툰 발음에 엘리자베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과 저 사이의 감정의 다리였고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짐의 순간 공항에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엘리, 아빠가 다시 한번 말할게. 사랑해, 딸. 한국어로 말하는 제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는 영국 신사의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영국의 A레벨 시험 과목으로 정식 도입된 것, 학생들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교육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런던의 메인 시내, 지하철 광고판에 한글로 된 문장이 등장하고
한식당에서 삼겹살 하나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영국 청소년들의 모습.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동양의 낯선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국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는 기둥이죠.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오늘날 영국의 교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포용성은 현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사이 한국어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 가슴 뜨거운 경험을 하고 왔어요.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한글의 고향을 직접 경험하고 한글의 나라를 직접 카메라에 담고 싶었거든요. 서울 도시 전체가 한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세종대왕 동상을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문자를 창제한 왕은 극히 드물었고 그것도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귀국 전날 한강변에서 엘리자베스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 이제 아빠도 이해해. 내가 왜 한국과 한글에 이토록 매료되었는지. 여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어. 네, 아빠.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한글의 본질이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완성한 나레이션이 기억납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600년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다양한 나라에 퍼져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 과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담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조금씩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딸과 저를 연결해준 소중한 다리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이 변화시킨 영국 사회와 한 아버지와 딸을 연결시킨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의 한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외국인에게 한글이나 한국 문화를 알려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글의 우수성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